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에 있고 오랜 시간 이웃으로서 왕래해 왔기 때문에 서로 많은 면모에서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을 모두 방문해 본 사람들은 이 둘은 마치 중국과 미국이 다른 것처럼 서로 판이하게 다른 나라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한 여행계 세계 최고의 블로거가 쓴 한국과 일본의 여행지로서의 비교글이 일본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사실 최근에는 일본 불매운동 등의 이유로 그냥 먼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 일본인들은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머리 색깔이 검은 것 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아시아를 벗어나면 도대체 두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역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영어 혹은 프랑스어를 쓰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 그 두 나라의 관계가 한일 관계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편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에 대한 문의 및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및 일본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동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이렇게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만 혹은 일본만 방문해도 크게 여행의 재미 등을 놓치지 않고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사이트 중의 하나인 트립질라 측에서 두 국가를 솔직하게 비교했습니다. 참고로 트립질라는 약 100여 명의 프리랜서 및 정식 여행 라이터를 거느리고 있는 사이트로서 전 세계에서 태평양의 나우루를 빼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구석구석을 가보고 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및 대조해서 여행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트립질라는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더 잘하나 라는 제목으로 양국의 여행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었는데요. 트립질라는 음식, 자연, 쇼핑, 놀이동산, 수도, 밤문화, 박물관 또는 갤러리, 물가, 와이파이, 그리고 교통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양국을 비교하였습니다. 필자는 위 10개 항목을 놓고 한국이 음식, 밤문화, 와이파이 부문에서 우세하고 일본은 자연, 놀이동산, 그리고 교통에서 우세하다고 평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동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세한 항목들의 이유를 보면 필자는 한국 음식의 엄청난 다양함에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 오뎅, 그리고 호떡 등의 매력은 거의 저항 불가라고 평했습니다. 밤문화 부분은 가라오케나 노래방 그리고 각종 클럽 등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 있고 한국인들의 무척 개방적인 성격 덕에 외국인임에도 크게 소외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여 좋았다고 합니다. 필자는 와이파이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고 모든 나라가 한국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긴 항목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구글 맵이 교통 내비게이션의 끝판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지도가 사람들의 길찾기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편리한 네이버와 다음 지도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영어 버전이 잘 지원되지 않아 많이 불편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서울을 방문했던 다른 인기 유튜버 역시 서울을 여행할 시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했었는데요. 이는 점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요즘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여행자로서 여행 물가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한국이 개인적으로 낫고 이 한국 대 일본 여행 대결에 한국이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끝으로 시간과 돈이 많고 여러 자연 풍광을 보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일본 여행도 적극 추천한다면서 일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균형적인 관점이 적용된 유익한 블로그 글이며 글 어디에도 일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다거나 한국을 일부러 추켜 세우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블로그 글과 관련하여 트립질라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이 해당 대결에서 승자가 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갖가지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헛소리로 트립질라의 인스타 피드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의 몇 가지 눈에 띄는 발언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필자가 뭘 잘 모르네.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가 있지? 뭐 일본 대 미국이라더거나 일본 대 프랑스 정도라고 하면 인정하겠는데 한국이 우리 옆에 있다고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나? 그냥 글 내리시오. 세 개 항목은 한국이 가져가고 다른 세 개는 우리 일본이 가져갔고 나머지 항목은 전부 동률인데 어떻게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저기요, 한국은 불과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우리 발밑에 있었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일본이 산업 기반을 잘 닦아주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설명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나라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어 간판의 부재와 남녀노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군요. 한국어 모르면 미아되기 십상이에요. 자존심 상하네. 도대체 왜 일본하고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나? 넌 역사 공부부터 하고 와라.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낫다고요? 스시는 전 세계인들을 홀려서 서양에 가보면 한국인들도 일본인인 척하면서 스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깟 길거리 음식 때문에 한국이 음식 항목에서 이겨요? 이해가 안 되는 글입니다. 이상으로 일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